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놀라운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LA 토트넘 팬들이 호프집에 모여서 응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토트넘 주제가를 부르기도 하고 손흥민이 골을 넣자 함께 박수를 치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기 해외 축구 팬들은 뉴욕에도 많아요. 우리는 전 세계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영국의 토트넘 팬들은 이 광경에 흐뭇해하며 아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인기 많네요. 코이즈.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토트넘 핫스퍼 축구 클럽이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뼈 때리는 한 해의 축구 팬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LA 아마도 팬의 50%는 어디든 움직일 손흥민 팬이겠지. 솔직하게 말하면. 실제로 지금 토트넘도 인기가 많지만 손흥민은 영국과 유럽을 넘어 미국에서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토트넘 인기가 손흥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지난 9월 26일 미국 내셔널 풋볼리그의 미식 축구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소속의 마일스 게럿이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선보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해외 축구 팬들은 축구도 아닌 미국에서 4대 스포츠 리그 중 하나인 미식 축구 NFL 선수가 따라하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여자 월드컵 미국 대표팀에 린지 호란도 골을 넣고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MBC 스포츠는 지난 3일 한국의 환상적인 선수들이라고 표현하며 손흥민과 황희찬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6골, 황희찬이 4골을 넣어 득점 선두권에서 경쟁하는 배경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은 벌리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달성했고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2골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라운드 리버풀전에서도 득점했다며 최근 3경기에서만 6골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키다가 손흥민에게 세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을 뽑아달라 라는 질문을 하자 손흥민은 미국 풋볼리그 전설 톰 브레디와 메시 호날두를 선정하면서 마지막 한 명을 NBA 전설 조던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르브론을 제외하고 조던을 선정했다며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그만큼 손흥민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축구는 인기가 없는 스포츠로 분류되었지만 지난해부터 축구의 인기 상승세가 심상치 않더니 이번 시즌 메시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맹활약하며 축구의 인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축구가 아이스하키를 제치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4위에 등극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축구라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로 편리성을 꼽았는데 축구는 공과 유니폼,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반면 아이스하키는 패트, 스케이트, 헬멧, 그리고 아이스하키 리크장까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축구가 뜨는 것이 미국 내 이민자 사이에서 축구의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광고주들에게 축구가 매력적으로 여겨져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인기 상승의 원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도 축구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축구의 인기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자 지금 손흥민을 더욱 주목하며 손흥민의 팬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적인 영국에서 아시아 선수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며 맹활약하는 것도 굉장하지만 손흥민이 주장으로 임명된 것은 나이, 출신, 국적, 언어, 인종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손흥민은 이민자 사회에서 성공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더욱 열광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왜 손흥민을 주장으로 뽑았냐고 묻자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인성도 좋고 매력적이고 다른 선수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신경 쓰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축구는 말 그대로 만국 박람회가 되어 어느 팀을 가든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신념을 지닌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다양한 선수들 사이에서 아무런 장벽이 없듯 자유롭게 어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역대 어떤 감독도 보지 못했던 손흥민의 놀라운 장점을 끌어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댄킬 패트릭은 2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났다. 손흥민의 본능적인 마무리 능력은 리버풀전에서 벌어진 드라마와 논란 속에 잊혀졌다며 손흥민이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꾼 건 흥미로운 플랜 중 하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킬패트릭은 무리뉴가 2021년 2월 손흥민에 대해
그는 스트라이커처럼 득점하지만 스트라이커는 아닙니다. 그는 윙어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며 또한 그의 말 콘테 감독은 저는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손흥민이 지금 윙어로 뛰는 포지션에서 뛰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킬패트릭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조세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 존재감이 부족하다며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그의 속도가 더 치명적이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새롭게 만들었다. 높은 볼 점유율을 추구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강한 전방 압박 능력과 경기를 읽는 능력 그리고 골 결정력이 도드라지며 치명적인 선수로 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빠른 속도를 통한 역습에서만 먹히는 선수로 그동안 치부되었지만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니 엄청난 압박과 골 결정력, 축구 지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트라이커는 체격이 건장한 수비수와 몸으로 경합하는 것이 상상되었지만 손흥민은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패스 자체를 할 수 없게 쉴 틈 없이 압박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스피드를 역습이 아니라 압박에서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그동안 9번과 10번을 섞은 듯한 하이브리드 센터포워드가 있었지만 손흥민은 9번과 7번을 섞은 모습이라면서 전방 압박을 터프하게 하며 측면 활용도를 높이는 영국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센터포워드 스타일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손흥민은 앞으로 팀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며 더 엄청난 골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손흥민 이적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손흥민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재발견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오랜 손흥민 팬이었던 클럽 감독이 손흥민의 이적료로 6천만 유로, 하나로 약 856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리버풀이 바이에른 뮌헨에 사디오 마네를 팔았을 때 손흥민 후임자로 데려오려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번 토트넘전에서도 역시나 손흥민에게 당하며 엄청난 실력을 보고서 다시 영입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원하는 것 자체가 파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회장은 절대 30세 이상의 선수를 영입하지 않지만 31세 손흥민을 영입한다는 소식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 벤제마가 떠난 이후 스트라이커가 없는데 손흥민이 이 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 등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이 이런 선수들을 잘 이끌고 더 많은 경험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역할과 북미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적인 재능과 다재다능함 외에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아시아 전반에 더 많은 팬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의 빅클럽들은 중국과 일본 선수들을 영입하며 아시아 시장 확대를 꾀했지만 하나같이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티셔츠 8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파워랭킹 1위, 유럽 통산 200호 골 등 압도적인 실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인도 공식 인스타에서 일본이 자랑하는 미토마와 손흥민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넘은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는 가장 거대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미토마가 맹활약을 하자 일본에서는 손흥민이 이겼다고 떠벌리기도 했지만 손흥민이 부상으로 회복한 이번 시즌 손흥민과 미토마의 클래스는 큰 차이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도 축구 팬들은 둘을 놓고 이렇게 투표했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no matter 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 당신은 나의 손샤인, 내 유일한 손샤인. 넌 날 행복하게 해. 집과 밖에서 그리고 비가 쏟아질 때 당신은 계속 득점합니다. 그러니 제발 나의 손흥민을 데려가지 마세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응원가가 새로 나왔습니다. 선샤인을 손샤인으로 바꿔 부르면서 손흥민의 행복을 준다는 가사의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구절이 애잔했습니다. 손흥민을 우리에게서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는데 그동안 손흥민은 많은 구단들이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기에 토트넘 팬들이 만든 가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8년 동안 뛰며 월드클래스급 반열에 올랐고 토트넘에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축구 매체 골닷컴은 지난 2일 토트넘 팬과 한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가 토트넘 팬에게 손흥민과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바꿀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Would you swap Son for a Premier League title? No, I wouldn't. No. No, he's going to give us one. He's going to give us one. I'd rather win it with him. I'm going to say no. It's tough for us Spurs fans to turn away titles. But what Son is giving to us, to throw him to the side like that, I wouldn't do it personally. No, I wouldn't throw him away like that. 토트넘 팬들은 아무리 우승컵이 간절하다고 해도 손흥민과는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게 해준 일을 생각하면 우승컵이 문제가 아니며 그리고 그 우승컵을 손흥민이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번에 리버풀 클럽 감독은 토트넘점에서 VAR 오심으로 재대결을 요청할 정도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선두권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매체들이 리버풀전에서 VAR로 인해서 말이 많지만 이로 인해 손흥민의 활약이 가려졌다며 몇몇 언론들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의 리버풀을 상대로 센터백을 점령하고 메디슨과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원톱 역할을 잘 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포스테코글루가 재창조한 토트넘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ESPN에서 미국 대표팀 출신 축구 전문가 야누스 미칼리크는 올 시즌 2패의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꼽았는데 손흥민을 홀란드보다 높은 위치에 위치시켰습니다. 미칼리크는 2200만 파운드의 손흥민이 실제로 홀란드보다 낫다. 나는 손흥민이 해낸 일을 사랑한다.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2패의 득점왕에 오른 시즌 이후 손흥민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있다. 내 생각에 손흥민은 EPL 최고의 선수다. 나는 손흥민이 하고 있는 일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손흥민이 증명하고 있어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홀란드는 올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전에서도 침묵했는데 지난 1일 울버햄튼전에서 패배할 때도 집중 마크당하며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 8골로 압도적으로 득점왕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 손흥민이 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매체 더스타닷컴은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확률을 2라운드가 끝난 9월 18일과 10월 4일과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2라운드 때만 해도 살라, 제주스, 레시포드보다 확률이 낮았지만 4일에 가서는 홀란드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리그 득점 2위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득점왕도 노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날 레전드 이안 라이트는 이번 시즌 손흥민이 많은 골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남은 시즌 동안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해왔던 융화 역할을 히살리송이 대신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라이트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인 KLN 라이트쇼에서 히살리송은 왼쪽 측면에서 그 역할을 쉽게 할 수 있고 손흥민이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인상적인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이트는 히살리송이 손흥민과 같은 왼쪽 윙어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히살리송은 끼어드는데 능숙하고 뒤에서 달려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동안 스퍼스의 부차적 공격의 통로로 손이 가졌던 역할을 재현하려면 그 모든 것을 더 높은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9번이었던 해리케인의 공백을 채우는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손흥민이 비어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히살리송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리버풀전에서 윙어를 출전한 히살리송에게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길을 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흔들리는 히살리송의 멘탈을 손흥민이 잡아주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웃으면서 지나가는 메디슨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시즌 토트넘의 진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점점 완성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기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이번 시즌을 기대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유럽 통산 200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함과 동시에 라이벌 리버풀을 6년 만에 꺾는 승리를 견인한 손흥민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슈퍼스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혜투를 벌인 리버풀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리버풀 팬덤은 손을 안필드로 데려와라며 손흥민을 영입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클럽 감독도 손흥민의 팬이며 영입을 희망한다고 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번엔 경기 시작 전에 손흥민과 악수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리버풀 아이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결국 그라운드에 나가서 악수에 성공했고 마치 엄마나 손이랑 악수했어 라고 외치며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팀은 혈투를 벌이는 적으로 여겨지는데 경쟁팀의 선수를 동경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선수가 손흥민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사타구니 부상을 계속 치료 중인 손흥민의 지난 몇 주 동안 세심하게 관리했다. 손흥민의 체력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가 도래했다. 한국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은 손흥민에게 휴식에 대한 희망을 별로 주지 않았다. 클린스만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손흥민을 소집시키자 한수 아래인 튀니지 베트남과의 평가전을 위해 꼭 에이스 손흥민을 불러야 하냐라며 부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사지훈련에서 제외되면서 팬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를 안 뛰어서 덜 피곤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는데 영국 현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9일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해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클린스만이 자신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했다며 클린스만은 손흥민에게 휴식을 줄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2022-23 시즌부터 스포츠 탈장 부상을 안고 뛰어 피로가 누적되었고 수술했지만 최근에도 이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우승에 대한 희망까지 가지고 있지만 공격진이 줄부상으로 절반이 사라진 상태라 손흥민까지 이탈하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후반에 교체해주며 극도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클린스만 감독이 망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우려가 커지자 손흥민은 작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고 자신이 잘 컨트롤해서 경기장에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의 부름은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팬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까지 배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매체가 일본은 미토마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부르지 않았지만 한국은 부상 중인 손흥민을 불렀다며 10월 A매치를 앞두고 한일에 상반된 에이스 관리라는 기사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한국 매체는 일본 스포츠 기자들에 의하면 미토마는 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표팀에서 빠지게 됐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오늘 11월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과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내다본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일본 축구 팬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토마가 손흥민과 비교될 정도가 되었는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하다. 손흥민을 뺀 한국과 미토마를 뺀 일본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다. 미토마는 아직 손흥민만큼의 결과를 프리미어 리그에 남기지 않았다. 손흥민은 철인입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골절을 당했지만 깁스까지 하며 넣는 골은 굉장했어요. 하지만 그가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쉰 것은 기억에 별로 없네요. 그도 30이 넘었으니까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미토마는 황희찬 선수와 비교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좀 실례인가 싶긴 하네요. 손흥민이 훨씬 좋다. 일본 매체와 축구 팬들은 한때 미토마가 손흥민을 넘어섰다고 떠벌렸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의 클래스가 다른 활약에 이제는 너무나도 겸손해졌습니다. 토트넘 캡틴으로 6골을 넣으며 팀을 당당히 리그 1위를 이끄는 손흥민과 미토마와는 큰 격차가 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팀에 헌신하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근 새로운 응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1994년 아일랜드 전쟁을 멈췄다고 평가받는 크랜베리스의 좀비라는 노래를 개사한 것이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얼터너티브 록의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곡으로 UFC 정찬성이 나올 때도 쓰였던 이 노래의 후렴구에 좀비를 소니로 개사했습니다. 지난 10일 SNS에 토트넘 팬들이 떼창하는 노래가 올라오자 벌써 100만 명에 가깝게 조회하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응원가로 불렸던 날선 소니가 경쾌하면서도 신나는 응원가였다면 이 응원가는 팬들의 뜨거운 열망을 더욱 진하게 전달하는 노래로 들렸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응원가는 그 어떤 선수의 응원가보다도 많이 불렸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팀의 끝까지 남아 팀이 필요할 때마다 골을 넣어주었던 손흥민에게 토트넘 팬들은 진심을 담아 응원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중단되고 지난 2020년 9개월 만에 다시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북런던 더비가 펼쳐졌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가시지 않았기에 구단과 리그 사무국은 경기 전 육성 응원은 하지 말아달라 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반 13분 손흥민의 오른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자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함께 손흥민 응원가가 나왔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 울려 퍼지는 토트넘 선수의 개인 응원가였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1골 1도움으로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마치 손흥민의 응원가는 승리를 불러오는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영국 매체 나인티미는 지난 1월 손흥민의 응원가 날선 소니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 핫스퍼에서 2시즌 반을 보내고 100개 이상 출전해 40골을 넣은 뒤 마침내 스포츠 팬들로부터 자신의 노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우 사랑받는 이 한국 국가대표 선수는 이후 거의 100골을 기록했고 북런던에 있는 그를 사랑하는 관중들로부터 그에 걸맞는 경쾌한 곡을 무수히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날선 소니는 2017년부터 토트넘 팬들에게 가장 널리 불려진 응원가로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경기장과 팬들이 모인 어떤 곳에서든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지난 2021-2022 시즌 손흥민이 마지막 노리치 시티전에서 득점왕을 결정짓는 순간은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이 한 골을 넣어 살라를 넘어섰지만 곧이어 살라가 다시 한 골을 넣자 토트넘 팬들은 나이선 소니를 떼창으로 부르며 한 골을 더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에 보답하듯 손흥민은 한 골을 더 넣었고 미친 듯이 열광하는 팬들 앞에서 환호했고 팬들은 나이선 소니를 외쳤습니다. 또한 나이선 소니는 지난 2018년 월드컵 이후 멕시코 축구 팬들도 애창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선수단이 팬미팅을 진행했는데 LA 팬들은 손흥민 선수 주위에 모여서 손흥민 선수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손흥민 선수 응원가를 부르는 팬들 중에서는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멕시코 팬들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독일전 골로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가자 손흥민이 멕시코의 영웅이 되었는데 당시 멕시코가 16강 진출을 확정짓자 멕시코 팬들은 자국 국기 문양에 태극기를 대신 합성하며 한국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LA에서도 멕시코 팬들은 멕시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 선수 응원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도 프리미어리그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리버풀의 인기가 가장 높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거대한 리그에서 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흥민의 인기 역시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합류하자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인도네시아 팬들은 손흥민의 응원가를 직접 부르면서 손흥민을 반겼습니다. 토트넘이 연고를 둔 영국 런던에서 듣던 바로 날선 소니 그 응원가였습니다. 또한 이후 싱가포르와 중국 등 토트넘이 방문할 때마다 아시아 팬들은 날선 소니를 불렀습니다.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지성은 맨유 시절 인종차별적인 성격이 지닌 응원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맨유 팬들은 이른바 개고기송으로 박지성 내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지 그래도 임대주택에서 쥐를 잡아먹는 리버풀보다는 나아 라는 가사의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당시 빅리그 빅클럽에 처음으로 진출한 한국 선수 박지성은 자신을 응원하는 이 노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 손흥민이 활약할 때도 상대편 팬들이 이 인종차별적인 성향의 노래로 괴롭혔습니다. 이는 분명 박지성의 개고기성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결국 은퇴한 지 15년 후 박지성은 개고기 내용이 담긴 노래는 이제 그만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더는 누군가를 응원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동안 손흥민에게 많은 인종차별과 편견을 보였지만 손흥민은 이를 다 이겨내고 나이선 소니에 이어 이제는 새로운 응원까지 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5년 전 손흥민은 팬미팅에서 한 소년에게 어떤 토트넘의 노래가 좋냐, 불러줄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What is your favourite Tottenham song and can you sing it? Nice one, Sonny. Nice one. 이상 쓸망했습니다.